안녕하세요. JD 부장부세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2025년 달러원 환율 1,500원 갈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시간입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불까지 부추기는 달러 강세, S&P 플러스 나스닥 신고가, 채권 혼조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97%, S&P 500 지수가 0.24% 올랐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0.29% 내리며 3대 지수 모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2025년 달러 환율 1,500원 갈 수 있다. 어제 나스닥이 오른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소식에 반도체 장비 주식이 오르면서 나스닥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도 동반 상승했으나 반도체 장비 주식 상승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강보합 정도에 그쳤습니다. 인텔의 팩 겔싱어 CEO가 사퇴하며 인텔은 하락했고 오히려 TSMC는 반세 이익을 얻어 무려 5%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은 어제 이틀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했지만 지표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한 발 뺐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소식에 엔화가 달러당 1,150엔대 이하로 떨어져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의회가 개판을 침으로써 프랑스 국채 수익률이 치솟으며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달러 강세가 일어났고 한국의 원화는 당연히 약세로 1,400원대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달러당 원화 1,400원은 당연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트럼프 집권하고 중국에 관세 때리기 시작하면 1,500원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 때리면 한국의 원화가 왜 오를까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 때리면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성 향상이고 하나는 환율 상승입니다. 기술과 혁신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생산성 향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자본가를 때려잡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젠슨 황과 같은 인물이 나와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겠죠. 따라서 생산성 향상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대책으로는 환율 상승입니다. 미국의 25%의 관세를 때리고 중국이 10%의 환율을 올리면 미국의 관세가 무력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50%의 관세를 때리더라도 중국은 20%의 환율을 올리면 미국의 관세는 무력화됩니다. 물론 트럼프는 중국에 60%의 관세를 때린다고 했지만 전 종목에 60% 관세를 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전기차와 같이 수입을 확실하게 막을 곳은 100%의 관세를 때릴 수 있겠죠. 그래야 2년 후에 있을 트럼프의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2년 후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트럼프는 레임덕 없이 4년간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일부 품목은 확실하게 관세를 때릴 것입니다. 트럼프의 내각 인선을 보면 강경파를 배제함으로써 한쪽으로 치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일기 때 피터 나바로와 같은 강경파를 전면에 배치했을 때와 조금 다릅니다. 재무장관의 월가 출신인 스콧 버센트가 들어오면서 관세에 대해 조금 유해진 느낌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말은 확실히 듣는 예스맨을 기용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무리하게 때리다가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집권 기간 동안 관세는 협상용이고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트럼프는 2년 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중국의 관세를 때리려는 행정명령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주가는 출렁거릴 것입니다. 중국은 그에 맞게 환율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중국은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은 중국의 환율 상승으로 인해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이 환율을 상승시켜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면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만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EU를 비롯한 미국 이외의 나라에도 수출을 합니다. 중국의 미국으로의 수출은 환율을 상승시켜 한국과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EU를 비롯한 미국 이외의 나라의 수출은 오히려 중국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 한국을 압도할 수 있는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도 중국과 경쟁을 위해서는 환율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최소 10% 환율 상승을 일으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달러원 환율은 1,400원에서 1,540원이 됩니다. 한국의 10% 환율 상승은 충분히 1,500원이 가능한 시나리오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은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석유화학과 같은 전통 산업입니다. 중국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즘 박리담회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박리담회는 결국 동종업계와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대규모로 석유화학 시설을 증설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부딪히는 전통 산업은 한국의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선업과 같은 일부 업종은 수혜를 받겠지만 중국의 치킨 게임으로 인해 한국의 전통 산업은 2025년서부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반면에 달러 가치는 오를 것입니다. 유럽의 경제가 개판이어서 유로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고 중국이 환율을 올리며 신흥국 통화가 동반 상승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통화가 떨어지면 달러 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반도체, 장비 회사 등과 같은 공장들의 리쇼어링으로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과 소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어지면 달러는 외부로 나가는 양이 줄게 되고요. 그로 인해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달러가 오르겠죠. 미국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는데도 달러가 오르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 미국이 만약에 흑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만 호황이고 다른 나라에겐 불황입니다. 전 세계에 대재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만 오르고 한국 주식, 중국 주식 모두 제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미국만 호황, 다른 나라는 공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달러 가치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린 것도 한국의 경제가 나빠서입니다. 당연히 환율 상승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트럼프가 관세를 때림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달러 가치를 치솟게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주가 상승과 함께 환율 효과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내년 초에 트럼프가 막상 취임하게 되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이 급락하면 한국 주식도 같이 급락합니다. 주식의 급락은 매뉴얼로 대응하면 되지만 환율 상승은 답이 없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합시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2025년 달러원 환율 1,500원 갈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